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무려 50년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소유자 보호에는 훌륭한데 거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등기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시에는 법무사 본직이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고 대리인이면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사, 소유권 이전 의사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을 하면 바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설사 위조를 했던 변조를 했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담벼락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죠. 예. 여러 대를 이어 100여 년을 살아온 마을 공동체가 초토화됐다. 이 논산시 연무 마산 3리 입구에 붙은 현수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마산리 주민 30여 명이 50년 만에 나타난 땅 주인과 현재 살고 있는 집 땅을 두고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집을 짓고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 땅 내 땅이다 돌려달라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6.25 전쟁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마산리에는 당시 2만여 제곱미터 6,000평 정도를 가진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의 첫째 아들이었던 복모 씨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 봉 씨 어머니가 마을에 나타나서 가지고 있던 땅을 마을 주민들에게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인감도장이 찍힌 이 매도 증서를 쓰고 정상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약 이후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등기도 했고 또 세금까지 내면서 살고 있으면 공식 소유자로 주민들이 인정이 된 건데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평화로운 마을에 문제가 생긴 건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무려 50년이 흐른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예. 6.25 전쟁 때 행방이 묘연해진 봉 씨 후손들이 이 마산리 주민 24가구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마을 주민에게 땅을 팔았다는 봉 씨 어머니는 이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매도 증서 같은 서류들 역시 위조된 것이라면서 결국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당시에는 매매계약서 대신 아마 매도증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증서를 작성을 하고 그게 등기 원인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이 됐죠. 지금 사실관계에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아들이 실종이 됐고 실종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들 재산을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그 당시에서는 사법서사죠. 그 사법서사께 이러한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실종 선고 신청을 하고 상속 절차를 밟아서 매매 등기하게끔 아마 유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추측이지만 보통 저런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래요. 누가 실종이 됐는데 이걸 등기를 해줄 수 있냐? 그러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등기를 안 하죠. 그 대신 자기 자신이 셀프 등기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죠. 서류는 다 갖춰지고 셀프 등기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도 등기가 가능해요. 저는 항상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본인이 오게 하고 본인이 오지 않으면 대리인이 와도 되긴 되죠. 그렇지만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리스크가 점점 가중되겠죠. 그래서 하나면 본인이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온다고 해도 영상 통화라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채권 행위하고 물권 행위하고 별개로 이루어져요. 매매계약 당시에는 내가 팔려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했겠죠. 근데 이제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다른 매수인이 더 고가의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매수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도 반드시 그 의사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이런 것 가지고 또 트집 잡아가지고 소송하게 되면은 한 5년, 10년은 금방 가요. 부동산 소송에서는. 그래서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쩡히 살고 있던 땅을 내놔라 하니까 황당할 테고, 또 네. 반대로 이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계약이 잘못됐다면 이걸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이 소송은 무려 8년을 끌었는데요. 오. 이 앞서 후손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구가 24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7년 대법원은 10가구에 대한 땅은 후손들 손을 들어줬고요. 나머지 14가구 땅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소유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대법원은 봉 씨의 어머니가 1956년에 갑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등기 서류를 갖춰준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의 매도 증서 역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워서 토지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봉 씨 후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등기 추정력이 그렇게 강력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추정력을 깬 원인이 매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일괄적으로 갖춰졌다. 오히려 등기 사건에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매도인이 한 명이라면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매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진 점, 그걸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사유로 보신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정상적이지. 그리고 전부 패소가 아니라 약 14가구는 승소를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점유취득시효 20년. 다행히 이 사안에서는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나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에게 토지를 산 이들에게서 다시 땅을 사서 10여 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실 없는 이 선의의 점유자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그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만 이 땅을 다시 그 봉 씨의 후손에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따라서 패소한 10가구의 땅의 소유권은 봉 씨 후손 측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잔금일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그때 모두 매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만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이렇게 소송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지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그 소송 승패가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하세요. 이제 곧 공신력이 인정되는 제도로 이제 바뀌려고 대법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본직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의사 확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공신력이 인정되면 말소 등기 소송 자체가 이제 제기되지는 않겠죠. 그 대신 손해배상이 가겠죠. 그 위조를 해서 넘기거나 하여튼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인감증명 대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니까, 또 공인인증서를 잘못 관리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 부동산이 나도 모르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찾을 수 없고 신력이 인정되니까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보험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등기 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 제도, 책임보험이 만들어져야겠죠. 겁나서 등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